요즘요, 자동차 관련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부산 해운대의 한 상가에요. 이 자동차, 굉장히 커다란 물체가 공중에 뜬 채 날아드는데요. 그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용차 한 대가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붉은색 원 안에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공중에 뜬 채 지금 보시는 분식집 옆으로 돌진을 합니다. 지금 이게 상가 내부의 모습인데요.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공중에 뜬 채 건물 옆으로 달아드는데 굉음까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식집 주인이 깜짝 놀라서 저 승용차가 달려든 곳으로 다가가 보니까 이렇게 건물 내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저 안쪽이 사무실인데요. 저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면 아마 이 분식집처럼 보이는 가게 내부의 CCTV에 저 자동차가 이 돌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보세요. 지금 저 영상을 보면 그냥 돌진하는 게 아니라 붕 떴어요, 공중에.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중에 붕 뜬 채 한 3m 정도, 이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3m 정도를 공중에 붕 떠서 날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속이 붙었다는 거겠죠? 최단비 변호사님, 저 사무실 지금 아수라장이라는 표현 갖고도 부족할 것 같을 때 저 안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 사고가 난 곳이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 그 부동산 사무실 안에는 50대 여성 한 분이 계셨는데 아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알려졌어요. 참 천만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근데 안에 있었던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바깥이 도로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또 옆에는 분식집이 있었고 아까 영상을 보면 바깥에 도로에 의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지나가시는 행인들이나 아니면 그 의자에 앉아서 분식집에서 분식을 먹으려고 하셨던 분들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저 때가 지금 오후 2시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마 사람들이 많았던 점심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고가 방지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하.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나 행인이나 아니면 저 상가 안에 사람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그러니까요. 싫은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당시에요, 정말 저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공중에 붕 날아서 저 부동산 사무실에 들이닥친 순간을 보신 분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텐데 목격자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내면서 내려왔는데 저 전봇대를 받고 전봇대가 아니었으면 지하 주차장에 오면서 좌회전 털자마자 그 브레이크 안 밟혔다면서. 현재 진술까지는 급발진 주장하고. 조금 전에 목격자분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저 CCTV 느린 화면을 자세히 보면요. 전봇대를 자동차가 팡! 한번 충돌을 하고 방향이 좀 바뀌는 게 보여요. 만약에 저 목격자분의 말씀처럼 전봇대가 없었다면 혹시라도 분식집 쪽으로 향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또 분식집 앞에 그 테이블에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앉아 있었다면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네. 사고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게 왜 발생했을까? 네. 운전자는 급발진이다. 아, 그래요?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속도가 많이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공중부양을 할 정도면 네. 상당한 속도로 달렸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네. 저 구간이 뭐 고속도로 구간이 아니잖아요. 하하. 자, 그렇다면 급발진일 가능성과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듯이 네. 또는 급정거를 하려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이 악셀레이터를 이제 밟았을 가능성.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아하. 경찰 쪽에서는 이 운전 미숙 네. 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네.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저 운전자는 대체 뭐 고령인가요? 젊은 사람인가요? 주부인가요? 남성인가요? 학생인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저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는 80대 고령의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80대. 네, 지금 저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급발진이었다고 스스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급발진은 밝혀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급발진 여부는 이제 경찰이 정밀 조사를 하겠지만 급발진 여부와 관련 없이 혹시라도 이 운전자는 주변에 혹시 다치게 했거나 상가가 부서진 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로 급발진이라면 운전자는 잘못이 없잖아요. 아. 차가 제멋대로 가니까 어떻게 아하.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급발진이라는 거를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하. 아니 일반적인 소비자가 어떻게 그 자동차를 다 분해할 수도 없고 그 그러네요. 입증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급발진이라고 그나마 인정될 수 있는 게 뭐냐면 CCTV를 검색했는데 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뒤에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게 만약에 CCTV에 계속 찍혀 있다. 아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가는 거니까 네. 차가 문제가 있구나. 그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블랙박스를 찍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급발진인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그 정도로 입증해야만 법원에서 인정해 완전히 주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기 그거. 네. 때문에 실무에서 급발진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로 급발진일 수 있겠지만 네. 이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짚어볼 게 물론 아직 정확한 이 원인은 경찰이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정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운전자는 80대 운전자는 지금 이 운전자도 다쳤어요. 그런데 운전자는 급발진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운전 미숙, 즉 가속 페달을, 즉 브레이크 페달을 가속 페달로 잘못 알고 밟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김동철 교수님, 네. 80대 운전자예요. 물론 이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이 아니 그러면 뭐 고령이면 다 운전을 막 미숙하게 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하는데 사실 고령의 운전자가 지금 사고를 내는 비율이 지금 뭐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잖아요. 네, 요즘 네. 실제로 이제 고령 운전자가 네. 이제 사고를 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방송 뉴스 매체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부분들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건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따져보려면 한 두세 가지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고령 운전자가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아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뭘까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오랫동안 했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 해왔던 거라서. 예, 예. 이게 네. 생활 습관이거든요. 운전도 저희들이 보면 하나의 생활 패턴처럼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네.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쉽게 오랫동안 했던 운전조차 난 할 수 없다라고 네. 한다면 패배감이 아마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운전대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가 사실은 신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저하가 됐다고 믿질 않는 심리가 있습니다. 네. 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 나는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은 뇌에 대한 문제가 인지도가 네.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고령자들이 그런 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네. 운전대를 잘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고에서 80대 운전자이기 때문에 고령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고령인 운전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일반론적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원인은 딱히 지금 단언할 수 없고 경찰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진짜 총체적으로 천우신조다. 전봇대도 뭔가 도와준 것 같죠. 그리고 앞서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분식집 앞에 테이블에 손님 없었죠. 여러 가지로 불행 중 다행인 면이 많았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 운전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힐 수 없지만 어떤 원인이든 간에 만약에 저 운전자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놀라셨을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네. 본인도 지금 다치시기도 했겠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인이라도 다쳤거나 안에 있었던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 다쳤다라고 세상에. 한다면 원인을 떠나서 본인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마 뭐 지금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본인도 앞으로 운전을 하시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들었고 예를 들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해라. 다시 한번 재시험을 봐라라고 그냥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동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면서 면허만 반납받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대중교통 타기도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제도를 병행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없이 단순히 고령의 운전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일방적인 희생을 그러네요. 강요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의 억울함도 없게 좀 힘드시다도 경찰분들이 좀 원인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천만 불행 중 당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